운동하는 물체. 알았습니까? 정지한 물체. 이걸 모두 통틀어서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에 작용되는 운동 법칙. 제1법칙 뭔지 아시는 분? 관성. 잘했습니다. 보고 친구가 맞추는데 인간이 못 맞추다니. 자, 두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시는 분? 인간 중에서 반란이 시작됐어요. 좋아요. 보고를 눌렀습니다. 3법칙이 뭔지 아는 친구? 드디어 인간이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어디 어필을 주제. 자,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만유인력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작용 반전. 정답입니다. 3연승입니다. 보고 친구 어디 갔지? 저 큰 바다로 도망간 거야. 작용 반작용을 힘의 근원, 힘에 생기는 원리, 이걸 정의한 거죠. A가 B를 밀거나 당기면 누구도 B도 A를 밀거나 당기는데 이게 뭐냐? 바로 크기를 말해요. 크기는 부호야 숫자야? 숫자. 그렇죠. 보고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인간의 승리입니다. 인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인어? 이렇게. 이거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공주. 회를 좀 아니.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은 여러분, 역학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기력도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있는 거 알죠? 자기력도 밀어내고 당기는 힘이 있는 거 알죠? 거기서도 성립해요, 얘는. 전기력, 자기력에서도.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걸 얘기해 놨으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과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 라고 힘의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사과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사과가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의 힘은 똑같은데 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느냐? 그게 관성입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더라. 이해가세요? 그걸 이기는 외부의 외력이 작용하면 걔는 그걸 반하는 힘을 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게 관성력이에요. 갑자기 부흥하고 출발한 몸이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지듯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긴다고요. 아셨어요? 그걸 관성력이라고 했고요. 이거에 의상한 게 생명과학에서 뭘까요? 체온이 높아지면 다시 내리려고 하죠. 혈당이 낮아지면 다시 높이려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렇다면 화학에서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아닌 애들 둘이가 화학을 듣는 걸 알고 있는데 평형 유지. 그게 르 샤틀리에 원리. 예. 맞아요. 여러분, 어떤 과학이든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걸 대상이 다르고 그걸 설명 과학자가 다른 뿐이에요. 옛날에 물리학과하고 수학과가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1952년도인가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질 때 그 둘이 등을 졌어. 그리고 40년, 50년을 서로 독립적으로 법칙과 순리를 개발한 거죠. 2000 초반에 와서 둘이 이제 화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겹치는 법칙이 무려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서로 똑같은 걸로 같이 연구했으면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서로 동일한 데 시간을 쏟은 거죠. 그렇게 모든 과학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관성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든 정지하고 있든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 정지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요. 움직이는 애는 계속 자신의 속력을 유지하는, 등속을 한다는 거죠. 얘가 관성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얘들 스스로가 나타내는 힘이 뭐다? 관성력이다. 잘 보세요.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움직이는 순간 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관성력이 잠깐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외력은 아니에요. 반작용의 어떤 반대급부의 상호의 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힘이다라고 해요. 그때만 잠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힘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려면 외력을 써야 되거든요. 외력을. 가만히 보니 질량이 큰 물체가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있고 재영이 둘이 있어요. 자, 삼각근을 메고 앞으로 가는 그런 거라면 누구랑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왜? 가볍고 또 자기랑 체구가 맞고. 만약에 제가 느려갖고 이러고 가면은 얘는 뭐 낑낑 거리고 쫓아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얼음판에서 미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누구 미는 게 편해요? 그렇죠. 왜? 내가 관성력이 크니까. 알겠습니까? 관성력이 큰 애는 그 관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자, 실예로 예를 볼게요. 자, 2m/s, 초당 2m입니다. 째가 그래도 빠른 거예요. 세발 자전거가 오고 있어요. 자, 덤프 트럭이 오고 있어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게 덜 위험할까요? 세발 자전거가 덜 위험하죠. 이러는데 덤프 트럭 오면 이랬다가 깔리죠. 그죠? 왜? 걔를 멈추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야 되니까. 그게 관성력이고 그때 작용하는 질량을 관성질량이라고 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관성력이 어떻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힘과 가속도는 뭐냐? 왜 사과가 떨어지는데 등가속 운동을 하냐? 그건 힘과 누구는 가속도는 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동안 배우는 물리학에서는 절대 이거 누굽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질량 킬로그램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외력이 강하면 속도의 변화가 크다라는 것이 이 법칙의 끝이에요. 여기까지 잘했죠? 자, 이제 슬쩍 연관을 시켜볼게요. 아까 1법칙에서 속도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질량을 갖는 물체가 그럼 그 질량에다 속도를 곱해버리면 뭐가 뜨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이겁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물리량, 운동량이라고 해요. 운동량.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질량에다 뭘 곱하면 된다? 속도를 곱하면 돼요. 알았어? 운동량이 크면 그만큼 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느냐? 질량이 똑같다 할지라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럼 걔는 자기의 운동을 계속 유지할 성질이 강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돌고 있는 애들이죠? 300km, 500km 상공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에요. 걔들은 제일 우주 속도로 달린다고 했죠? 몇 km/s예요? 아, 까비 7.9km/s. 정확히 물어도 돼요. 그게 제일 우주 속도라고 뉴턴의 제일 운동 궤도라고 하죠. 한 바퀴 도는 거.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달리게 되면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거. 걔들은요 요만한 철조각 하나가 총알보다 더 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주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는 게 그런 거 때문이거든.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에 다니는 킬로그램이고요. 속도에 다니는 미터/세이기 때문에 이 둘의 곱이 바로 운동량의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세이. 여기서 잠시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명심하세요. 자, 이걸 P, 얘를 뭐? M, 얘를 V.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온다.
MVP.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V가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누구예요?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 따라서 얘도 뭐다? 벡터다. 자, 여기서 이 원리를 알면 이쪽 문제 99.9%를 풀 수 있다라는 비례 법칙을 설명해 드립니다. 둘이 비례 관계죠. 속도와 운동량은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의 모습이 어떤 거와 같느냐? 우리는 모든 그래프의 가로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다면 이 세로가 속도라면 이 세로가 운동량일 때 그래프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보세요. 정지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4초 동안에 20인 거예요. 20. 됐습니까? Y는 몇 X 그래프예요? 5X. 5가 뭘까요? 맞았어요. 시간당 몇씩 속도가 증가해요? 1초당.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시간과 가속도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엑스레이트. 그러면 4초 동안에 얼마로 5로 일정하다 이런 거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봐봐요. 이 면적이 뭐 나옵니까? 20 나오죠. 그 20의 단위가 이겁니다. 4초 동안에 20만큼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 변화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얘 5라는 기울기는 5라는 각도는 이거였다. 이거였다. 이 관계. 자, 이제 이거를 요렇게 옮겨봅니다. 질량이 2kg인 거죠. 질량이 2kg. 그러면 얘가 일로 갈 때 시간 4초는 똑같고 그래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다만 뭐가 다르냐? MVP잖아요. MV 얼마? 요게 40으로 바뀌는 거예요. 40. 세로측 값이 바뀌는 거야. 이해 갔니?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변한 거야 지금? 속도가 변한 거야. 말 그대로 가속도가 있는 거지. 가속도는 원인 결과 중에 누구라고 했어? 결과. 결과. 원인이 뭐야? 맞았어. F 이꼴 뭐라고 그랬어? MAG. 근데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F하고 A는 무슨 관계야?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야. 또 여기다 그려. 시간 F. 근데 비례니까 어떻겠냐고. 이거지. 비례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래프가. 그리고 시간은 그대로 4라고 적어. 자, 이거 F 얼마 나올까? MA 10N이야. 그래서 여기처럼 이 면적을 구해봤다는 거. 얼마 나오 면적이? 40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이거더라는 거야. 이게 이거듯이 이게 이거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뭐냐고. 이거더라. 이게 힘이더라. 이 네 개의 그래프가 싹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친구는 짱.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음 먹고 그냥 물리학 하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여기서 그래프가 모두 변형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그래프에서 이것만 돌려도요 98,000% 문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지금부터 운동량을 배우는데요, 이 운동량이 나중에 어떤 물체랑 충돌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는 자동차가 충돌하면 여러분 자동차 속도가 줄까요, 늘까요? 줄어요. 당연히 줄죠. 여러분들은 쿵 받쳤을 때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힘을 받았죠. 상대방 차도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더 커요? 똑같아요. 맞아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라니까요. 내가 힘을 받듯이 저쪽도 힘을 받는다니까요. 이해가요? 그걸
우리가 오늘부터 충격력이라고 할 겁니다. 힘이거든요. 힘인데 우리가 전기력, 자기력, 중력 이러듯이 충돌할 때 생기는 힘을 우리는 무슨 력? 충격력이라고 할 거라고. 충격력도 당연히 F예요, F 여러분. 됐죠? 충격력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럼 충격력이 생기면 거기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분명히 속도가 막 일정하다가 충돌을 빵 받으면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생길 거예요. 대신 이 F가 운동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반대로 생겨요. 속도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운동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동차의 질량의 속도. 근데 속도가 줄면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운동량이 감소할 거야. 이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감소한다면, 잘 들어요. 상대방 자동차는 앞으로 충격을 받았잖아. 그게 정면 충돌은 좀 부끄럽고요. 그죠? 하여튼 니네가 뭐 해서 지금 좀 쉬는 시간마다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 맨날 손에서 이걸 놓지 않잖아. 운전하면서도 버릇이니까 쿵 한 거야. 여자들 사고가 99%가 다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알겠어요? 쿵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뒤에서 힘을 받아요. 똑같은 힘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받은 우리 자동차는 운동량이 주는데 걔는 운동량이 늘 거라고. 이게 어떤 관계냐? 동일한 힘을 서로 받았고요. 시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고로 봐요. 충돌하기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이 있다면 충돌한 후에 운동량합은 변하면 안 돼. 하나가 준 만큼 하나가 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운동량을 구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킬로그램 단위라는 것에 이제 잔실수가 뭐냐? 뭐 예를 이런 거요. 500g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몇 킬로? 0.5kg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알았니? 또 하나, 운동량을 정확히 표현했을 때 저 속도라고 하는 거 있지? 저게 변하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질량은 절대 안 나온다. 알았냐? 뭐 달리다가 두 개가 쪼개지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저 속도가 변하는 거. 그럼 이 물체가 반대로 힘을 받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느냐, 이게 문제인데, 항상 처음에 운동량이 큰 애 있어. 뭐 속도가 빠른 애지. 이게 속도가 빠른 애가 항상 운동량이 줄어요. 걔가 충돌할 거니까. 알았니? 다 그런 문제예요. 물체가 두 개 있다면 왼쪽에 있는 애가 속도가 빨라요. 무조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거기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이제부터 충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직선상에 A하고 B가 있어요. 자, 얘는 속도가 10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얘는 정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2kg짜리예요. 2kg짜리. 둘 다 2kg. 자, 얘가 가서 충돌합니다. 그럼 너희들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누구가? A가 운동량이 감소할 건데, 이 과정을 잘 봅니다. A가 B를 밉니다. 그럼 누구도? B도 A를 밉니다. 두 힘은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바로 충돌 후의 변화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무조건. 얘들이 충돌하고 나면 A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감소하겠죠. 근데 그 충돌한 시간이 A, B가 같기 때문에 힘이, 일정한 힘의 시간도 같다면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A가 줄면 B는 그 변화량만큼 느는 거죠. 그럼 충돌 후에 이 운동량 합 얼마예요?
운동량합. 얘만 갖고 있잖아. 20이요. 20kg 미터파세크라는 운동량합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A가 이런 만큼 B가 가져가니까. 그럼 첫 번째, 이런 충돌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 탄성 충돌이 뭐냐면 여러분, 공을 딱 놓쳐. 그럼 바닥에 맞고 얘가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뭔 얘기냐? 공이 바닥에 떨어질 때 여러분, 공 바닥에 떨어지면 소리 나죠? 안 나야 돼요. 왜? 에너지 손실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둘이 충돌할 때 빛이나 열이나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게 완전 탄성이에요. 세상 없겠죠. 그럼 완전 탄성 충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충돌한 A는 정지해 있고, 충돌받은 B가 달리는 거죠. 얼마의 속도로 달리면 운동량이 보존돼? 둘 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100% 얘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100%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달된다는 건 다 이론입니다. 이론. 물리학에 처음 들어가면 다 그런 거 배우거든요. 이론을 배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중에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일단 운동량은 보존된다 안 된다? 성립을 한다. 20으로 똑같잖아요. 운동량 보존되잖아. 운동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느냐?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해요.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냥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Joule 나올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충돌 후에도 100Joule이라는 얘기, 에너지 손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세요. A가 이렇게 된 거죠.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4예요. 처음에 얼마 했는데요? 20. 얼마 줄었어요? 16을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준 운동량은 누구한테 갔다는 거죠? B한테 갔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8이에요. 이러면 저 운동량 합이 얼마였어요? 20이었으니까 얘들도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은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조울이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64조울이죠. 68조울. 그러니까 36조울 정도가 손실된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요거 이제 가끔 많이 나와서 애들 헷갈리게 하는데 둘이 붙어서 갑니다. A, B가 붙어서 갑니다. 자, 이런 걸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비탄성 충돌. 가장 흔한 거.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붙어서 가는 거. 붙어서. 그러면 총 4kg에 여러분, 이거 붙었으니까 운동량은 20 나와야 되려면 속도 얼마예요? 요거예요. 그럼 A만 갖고 따져봐요. 여러분 A 속력 얼마라고? 5예요. 같이 다니니까. 그럼 얘는 10이에요. 운동량이 원래 20이었는데 얼마 줄었어요? 10 줄었고 B는 0이었다가 10이니까 10 늘었고. 그러니까 성립하죠. 맞죠? 근데 에너지 보존은 2분의 1 곱하기 전체 질량이 4kg입니다. 그리고 25고요. 50조 반으로 뚝 잘려. 가장 에너지 손실이 많은 충돌이다. 하지만 요런 건 성립한다. 근데 말입니다. 너희들이 틀리는 게 뭐다?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물체를 던집니다. 얘가 2kg짜리인데 10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벽을 맞고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kg짜리가
5의 속력으로 튀어나왔어요. 얘들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자,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델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델타 P.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거든. 이때 운동량도 뭐다? 벡터다. 운동량도 벡터다. 왜?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얘도 벡터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따라오죠. 5이 10인데 마이너스 10kg이 떴죠. 거기서 처음 운동량 20kg/m를 빼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크기는 30이에요. 그래서 변화량의 크기는 그럼 30이 정답입니다. 이해 갔죠? 변화량에 대한 이해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 했죠. 이 그림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물고기 먹고 도망치는 거. 아, 뭘 도망까지는 아니고. 그 행복한 물고기. 얘는 이렇게 합시다. 네? 나는 보고.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봐요, 9kg짜리인데 9kg짜리인데 얘가 속도가 1m/s로 가는 거죠. 알았습니까? 8kg짜리야. 8kg. 그래도 보고 2kg는 줘야죠. 자, 2kg짜리가 있어요. 얘가 사라고 하면 좀 부끄럽고, 야, 8kg면 좀 그렇지? 18kg 정도는 돼줘야지. 아이씨, 물고기가 18kg 정도는 돼줘야 돼. 자, 그런데 얘는 2kg짜리인데 속도가 얘도 뭐 1m/s로 갔다 1m/s. 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먹었죠. 얘는 과연 얼마의 속도로 갈 거냐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왼쪽 물고기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얘를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거죠. 그럼 이쪽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서 얘는 이렇게 운동량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이게 될 거야. 그러면 이들의 합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 질량이 20kg입니다. 얘가 2kg짜리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 속도는 얼마 나오면 돼요? 이렇게 속도가 나오면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충돌이에요? 저거. 완전 탄성이 아니라 지? 그렇죠. 완전 비탄성이죠. 가치가니까. 이해 갔어요? 그런 겁니다. 저 운동량 쪽에서는요, 뭐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부호. 알았어요? 반대일 때 부호. 자, 그러면 페이지 143쪽의 아래쪽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 우리가 이 내용. 뭐냐면, 봐봐요. FT 그래프라는 게 사실 뭐 곱하기 뭐였는데,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다. 충격량이라고. I, 임팩트. 그런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봤더니 운동량의 뭐와 같더라? 물체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그래서 40이 이거더라.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충격력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밑에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만 제대로 풀 줄 알면 문제는 쉽다. 페이지 145쪽을 와보자. 557번이 있습니다.
보여요?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뭐든지 이거에 대한 문제니까. 질량이 2kg짜리인데 봅니다. 운동량이 시간당 운동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0부터. 자, 시간이 2초고 운동량이 10이랍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속도 V죠. 질량이 2kg예요. 그래프 똑같습니다. 2초 동안에 MV가 10이려면 5가 떨어져요. 됐어요? 이게 바로 VT 그래프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5니까. 그 다음에 니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면 여러분 이게 충격량의 크기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충격량은 10이에요. 얘.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시간과 충격력의 그래프.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5잖아요. 5. 그래서 5예요. 여기 충격력. 그리고 여기 시간 2초니까 이 면적이 뭐예요? 이게 충격량이 되고 그게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서 이게 된 거예요. 쭉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니은 맞고요. 지금 힘 크기 5N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넘겨보세요. 여러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 559번 잠깐 봐요. 이 559번은 여러분들한테 슬쩍 응용을 집어넣은 건데 처음에 운동량이 그림만 딱 봐서 얼마였어요? 6이죠? 6kg/m/s. 나중 운동량 얼마입니까? 10kg/m/s. 운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그건 이 물체의 운동량으로 충격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는 거죠. 오른쪽 10에서 왼쪽 6을 빼니까 4만큼이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4만큼 나왔어요. 시간은 몇 초에 걸렸대요? 2초 걸렸대요. 충격량이, 잘 보세요. 충격량이 4인데 시간이 2초라고요. 이게 4인데 충격력 얼마예요? 2N이 답이 되겠죠. 이런 거 풀어보라고 놓은 거예요. 여러분 563번과 564번 565번에 나온 그래프 보입니까? 시간과 힘의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맞아? 이렇게 나왔어. 맞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 다음 그래프들이 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얘들의 면적은 다 똑같다고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이 두 물체의 충돌을 비교할 때 충돌하는 시간이 어때요? 서로 같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T예요. 2T고요 3T고요 4T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쉣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놔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서 똑같은 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게 도착점인데 이 거리가 S로 똑같아요. 누가 먼저 충돌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A가 먼저 충돌한 거야. 그 다음 누가 충돌했어요? B가 충돌했거든. 문제는
이 면적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 어떤가 봤더니 질량이 A가 B보다 작게 돼요. 여러분, 속도 누가 빠를까요? 충돌을 누가 먼저 했니? A가 먼저 했으니까 얘가 속도가 빠를 거야. 같은 거리인데 얘는 몇 초 동안에 도착했어? T초 동안에. 근데 얘는 몇 초 동안에 도착했어? 2T 동안에. 속도가 몇 대 몇이야? 속도는 A하고 B가 2대 1이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그럼 질량이 몇 대 몇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냐?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여기를 보기 전에 이걸 알아야죠. 시간과 힘, 충격력을 세로로 적는다면 이게 F고 이게 T인데 요 면적이 무엇이다? 충격량이며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때 이것을 그 피크 보이죠? 정확히 가운데 값, 이걸 평균 힘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실험을 합니다. 실험에 조건이 있는데 질량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 낙하 높이도 동일해야 돼요. 이것은 뭐를 뜻하죠? 낙하 시간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뭐까지 같다? 최종 속도가 같다. 질량이 같은데 최종 속도가 같다는 건 충돌 직전 운동량이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간주하고 실험을 봐라 이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 놓고 바닥을 시멘트와 방석으로 바꾼 거예요. 바닥을. 자, 달걀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깨지게, 잘 깨지게 달걀을 놔요. 이 달걀은 어떤 달걀이다? 질량이 동일한 달걀이며 이들의 높이는 각각 H로 같다는 겁니다. 같으면 시멘트의 충돌 직전 운동량이 동일합니다. 그럼 어차피 충돌하고 나면 속도가 0이 될 건데 이렇게 따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하는 거죠? 시멘트를 충돌한 달걀의 운동량과 방석에 충돌한 둘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따라서 무엇이 같다?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 뭐가? 크기가. 알았어? 크기가. 진짜 보고. 야, 그래가지고 요게 운동량이 웃어요? 아, 이 새끼. 센스 죽여.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
코 평수 넓어지지 또. 씨. 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은 이게 똑같기 때문에 FT의 F와 시간의 그래프의 면적 이거를 S라고 넣을 건데 이게 동일하다고요. 면적이 동일하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힘. 이게 이제 충격력이잖아요. 달걀이 여기에 딱 달 때와 방석에 달 때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미는 힘? 시멘트가 달걀, 시달. 알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 방석이 달걀, 방딸. 알았지? 이게 서로 같다고요. 서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그러면 이 힘도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달씨도 있을 거 아니야. 달씨도.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달방. 둘이 쌍으로 같다고요. 근데 그 크기는 서로 다르잖아. 봐봐. 시달과 방달이 누가 더 컸다? 얘가 더 컸다. 그래서 깨진다. 그럼 둘이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얘는 시간의 변화량 시달이 시간의 변화량 방달의 시간보다 짧아서 충격이 컸던 것이다. 왜? 둘의 곱이 이거잖아요. 둘의 곱이 이건데 시간 때문에 힘이 달랐다. 알겠어? 그래서 요걸 그대로 표현한 게 이 그래프다. 시간과 충격력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볼 건 요거죠. 요거. 시간이 짧고 힘이 큰 애가 시멘트다. 시간이 길고 힘이 약한 애가 방석인데 시멘트와 방석의 값은 같다. 이런 얘기. 깨졌으면 깨졌으면 뭐 사줄라 했는데 까비. 안 깨졌으니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거기 있는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눈을 어떻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아, 그렇다면 충격이 일어났을 때 시간을 길게 가지면 우리가 받는 충격력은 어떨 것이다?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러야 되겠죠. 그래야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그런 걸 낙법이라고 하죠. 그죠? 낙하산을 타고 공수부대원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떨어지는 순간 두 다리를 벌리면 안 돼요. 모아서 구부리면서 옆으로 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면 약간 다리가 따닥으로 닿다든지 약간 벌려다면은 무조건 발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면요, 여러분, 사뿐히 떨어질 것 같죠. 그건 좋은 낙하산이고요. 전쟁에 쓰이는 원형 낙하산이 있는데 걔는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속도예요. 2층 높이에서. 그러니까 약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이제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고 낙하산 주머니가 있죠. 여기가 이제 비상 낙하산 주머니, 뒤가 정상 낙하산 주머니거든요. 정상 안 펴지면 이걸 당겨서 비상을 켜야 돼요. 얘가 쿠션 역할을 해줘요. 넘어질 때. 알겠어요? 잘못 넘어지면 막 머리 부딪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가지면 그만큼 충격력은 적어진다니까 만약에 자동차끼리 충돌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차가 많이 부서진다는 건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얘기잖아. 버버버버버. 그러면 운전자가 적은 힘을 받는데 차가 멀쩡하면요. 꽝 하면 시간이 짧고 그 힘 모두 운전자한테 다 가요. 실제로 운전자와 자동차가 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힘을 하나도 안 받았다? 누가 다 가져간 거야? 사람이 다 가져간 거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 교통순경들이 실제로 얘기해 준 거예요. 차가 작살이 나 있으면 사람이 살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근데 차가 멀쩡하잖아요. 아이고, 저 죽었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도 있었냐면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앞에 승합차의 앞유리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튀어나간 겁니다, 운전자가. 그럼 이제 고속도로 주변에 숲을 뒤져야 돼요. 그래서 찾아갖고 119에다 싣고 갔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관성이 성립한 거죠. 뭐를 안 맸어요? 안전벨트를 안 맨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가고 일단 유리창에 맛이 가고.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거기, 그럼 나가, 이건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충돌과 안전장치를 가만히 보세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교통수단에서는 에어백,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자동차 앞뒤에 있는 범퍼, 그리고 보호 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호 난간은 거기서 보이는 것처럼 타이어 고무로 이렇게 쭉 달아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 앞에 폴대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거 차가 지나가면 툭 꺾여요. 근데 대신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고, 일상생활의 안전장치를 보면 거기 스펀지라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기둥에다 스펀지를 감아놔야, 니네 어렸을 때 꼬마 때 모서리마다 스펀지 이렇게 책상 이런 거 박아놓은 거 알아? 니네 거기 부딪히면 다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안전패드. 그 다음에 에어매트, 이거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뛰어내려도, 근데 그냥 뛰어내리면 마냥 살 것 같지. 팔도 금이 가고 많이 금가. 그 충격이 커갖고. 그 다음에 뽁뽁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택배. 그죠? 택배 안에서. 자, 빈출 자료 한번 봅시다. 574번. 시멘트 바닥이 있고 푹신한 방석이 있습니다. 동일한 높이, 동일한 유리컵이에요. 결국 SASB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걸 충격량 혹은 운동량 변화량이라 한다. 1번 맞았죠? 2번 맞았어요. 3번 시간은 B가 더 길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힘은 A가 더 길죠. 이해 갔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다.